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선생님들 유아이명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오를 다잡으시고 유아이명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빨리 합격할 수 있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아이명 공부를 좀 잘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전체를 다 처음부터 전체를 다 세밀하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이게 이제 전체를 너무 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너무 전체를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완벽하게 막 진짜 한자 막 다 외우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한 권을 다 봤다고 내가 그게 이제 머리에 다 남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은 전체를 다 볼 수도 없고 앞부분만 보고 이제 끝내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어렵구나 이러고 다시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한자 막 세밀하게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를 끝까지 훑어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전체 이제 강의를 완강하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를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끝까지 완강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폭풍복습 얘기를 하거든요. 폭풍복습.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강의를 완강을 했잖아요. 매주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매주 강의를 쫙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폭풍 복습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6시간을 들었으면 폭풍 복습은 한 1시간 반 정도면 좋게요. 근데 이제 폭풍 복습의 비법은 뭐냐 하면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쫙 들었잖아요. 그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빨리 보는 거예요. 강의 들은 날 바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폭풍 복습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보시면은, 노는 것 같은데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맨날 책 붙잡고 있는데 왜 쟤보다 더 못하지? 쟤는 맨날 노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이런 애들 보면은 비법이 뭐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다 듣고, 수업을 잘 들어요.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책 딱 덮을 때 걔는 아직 안 덮어요. 단 한 5분이나 10분 한번 다시 쫙 훑어보고 덮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낳은 거예요. 10분의 차이가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당락의 차이를 낳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6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1시간 반 정도를 들여서 폭풍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폭풍복습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폭풍복습이냐 하면 전체를 쫙 넘기면서 보시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를 들여서. 보통 이제 한 번에 진도를 한 5, 60페이지 이상은 나가잖아요. 그러면 5, 60페이지를 1시간 반 정도를 걸려서 쭉 넘겨보려면 빨리빨리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폭풍복습 방법을 말씀드리면 6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 1시간 반 정도 만에 다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반 정도 복습을 할 때 보통 한 두세 개의 주제만 자세히 볼 것. 요러면 됩니다. 자, 1시간 반 동안에 한 5, 60페이지를 나가는데 나머지는 쭉 제목하고 알겠어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돼요. 훑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히 어려운 주제가 두세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6시간 강의 동안에 여러 주제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강의를 정말 주의 집중해서 들으면은 요 내용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강의를 끝나자마자는 기억해요. 며칠 지나면 기억을 못 하는데
적어도 좀 전에 들은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죠. 그럴 때 쭉 복습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넣는 거예요. 아직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서 장기 기억 속에 넣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강의 들을 때부터도 조금 어려웠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다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딱 보시고 한 두세 주제 정도면은 됩니다. 더 많이는 추리지만 두세 개만 추리세요. 요거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그건 어려워. 그러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요거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고 책 덮으시면 돼요. 그래서 6시간 강의 듣고 책을 딱 덮지 마시고 6시간 강의를 들은 다음에 1시간 반 뒤에 책을 덮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끝까지 한 번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선생님들 문풀 시즌 되면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께서 저 아는 거 틀렸어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는 거를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문제를 안 풀어봐서 적응력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를 응용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연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문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풀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선생님들이 문풀을 이 내용 공부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이 문풀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풀반 시작하기 전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주당 50문제도 넘게 풀어요. 수업 회당 50문제 넘게 푸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씩만 문제 풀면 막 일주일은 벌써 100문제가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진짜 실전보고 푸는 것처럼 딱 풀려고 그러면요. 맨날 날밤새도 안 됩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문풀도 선생님들께서 복습 위주로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복습 위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습 위주로 하면은 강의를 이미 듣고 한번 이렇게 넘겨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려요. 그래서 이 문풀도 결국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는 어차피 진짜 시험장에서 푸는 것 같은 자세로 접근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한다. 제 강의를 듣고 강의와 문제지와 해설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풀하고 기본서하고 너무 다르게 접근하지 마세요. 기본서 읽을 때 쭉 읽으면서 이해하는 방법 있죠. 문풀도 그렇게. 문제랑 답이랑 대조해서 보면서 이거군 이렇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강의까지 있으니까 제가 설명까지 해드리니까 문제랑 해설서 보시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문풀을 접근하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제는 정말 너무 좋은 문제예요. 너무 좋은 문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험장에서 바로 만나는 문제죠. 너무 좋은 문제이고 대학교 수준이 만든 문제이므로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기. 이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을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을 문제 안 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요. 지금 핵전쟁 시대에 반달 돌칼 가지고 얍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을 핵무기 쓰는 거예요. 핵무기 쓰는 거 문제 한 개도 안 풀고 막 문제 수가 풀어도 너무 조금 풀고 이런 사람은 핵전쟁 시대에 혼자 반달 돌칼 갖고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많은 문제는 이건 완전 핵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문제예요. 자, 핵무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선생님들께 핵무기로 손에 딱 쥐어드립니다. 그러면 유아해명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딱 터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너무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절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도저처럼 쫙 밀고 나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비 오는 날 여기 구덩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뭐 여기 위험한 물건도 있고 이러는데 무조건 난 직진할 거야 이래서 폭 직진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온갖 오염된 거 다 뒤집어 쓰고 물 뒤집어 쓰고 다치고 이러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착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길도 선택하고 그때그때 조합해야 되겠죠. 공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몸풀을 할 때 요 몸풀 보통 이제 저는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다뤄드리는데 그런 몸풀 시즌에 선생님들 너무 좋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복습 위주로. 아셨죠? 복습 위주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막 실전 보고 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접하는 방법은 문제로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 개론 듣는 거랑 문제 중심 유아교육 개론 듣는 거랑 강의 수강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문풀도 너무 막 세밀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매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공부 그래 놀면서 10분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들 열심히 해도 내용이 좀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완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많은 문제들을 다 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언제 다 했나? 요거 조금만 해야지 막 이러시는데 실력 안 늘어요. 선생님들 요거 조금만 보면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제가 드리는 자료를 또 막 다르게 가공해서 이상한 표 만들고 막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표도 만들고 막 무슨 나름대로 이상하게 목차 구조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출제진들은 목차 구조화된 게 머릿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그런 표 같은 게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요. 출제진들은 더 위에서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가 쭉 리뷰해 드리는 대로 진도 따라서 끝까지 완강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저는 정말 유아교육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극상위권 교수고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보다 많이 알아요. 제가 알아서 짜놓은 거를 그냥 끝까지 따라오시는 게 최고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아는 거, 요만한 거, 요걸 다 해야지, 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 딴 데서 나오는데? 그거 뭘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낫지? 참,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해야죠. 그거는 되게 헛된 생각이에요. 조금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요만큼 가지고 엄청 완벽하게 했어요. 요만큼을 완벽하게 했어. 시험 문제는 저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 완벽하게 한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발라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바르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입체적으로 또 그림을 그려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고 여긴 해가 있고 여긴 여긴 산이 있고 여긴 새가 있구나. 전체적으로 여긴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것만 딱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바위만 칠해놨어. 하얗게. 왜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나는 요만큼만 자세하게 할래요 그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애들이 왜 큰 전체적으로 색칠 안 하고 여기만 막 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완벽하게 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전체를 볼 것.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암기가 필요하지만 이 암기는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AI나 사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기 분량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충분히 많은 문풀입니다. 그리고 이 문풀은 뭐 기출 변형이나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 없고요. 충분히 많은 문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충분히 많은 문풀은 요거는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 양질의 문제, 대학교 수진 출제 문제라야 되고요. 대학교 수진이 출제하니까. 그리고 충분한 해설과 모범 답안, 정확한 모범 답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풀의 전제 조건은 굉장히 충분한 해설. 요거 없으면은 문풀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 잘 선별하세요. 왜 우리 그 명품 같은 거 사도 보증서가 다 있잖아요. 해설이 없으면 문풀이 아닙니다. 요게 보증서예요. 해설이 없는 문풀은 풀지 마세요. 해설이 없는 문풀은 아무짝에 쓰지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해설이 없는 문풀은 밖에 나가서 한번 선생님들 고등학생 조카한테 야 나는 문풀 하는데 해설이 없다 이러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막 할 거예요. 그죠?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야 내가 푸는 문풀에는 답만 딱딱 달려있고 해설이 없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들 혹시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그쵸? 이제 시험 공부를 시켜줘요. 그런데 답만 딱딱 달린 걸 딱 줘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선생님들 해설이 없는 문풀은 문풀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시겠죠? 그거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시간 낭비하잖아요. 선생님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충분히 많은 문풀을 하시되 대학교 수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설과 정확한 모범 답안이 있는 거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완벽하게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 몰려다니면서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쵸? 내가 다수에 속해 있음을 위안 삼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몰려다니면서 내가 다수의 편에 속해 있음을 위안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유는 요게 첫 번째로는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결국 공부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친구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수에 속해 있는 거는 떨어지는 사람이 다수예요. 붙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는 떨어진다.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고 친구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다수에 난 다수에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합격자는 소수고 다수는 다 떨어져요. 내가 이 떨어지는 다수에 속해 있는 게 좋으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정확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떨어지는 그룹인지 소수에 붙는 그룹인지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수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합격하는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기뻐하십시오. 지금 잠시의 위안은 소용없어요. 선생님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거나 다수에 속해 있어서 위안 받으려고 공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아임용 빨리 합격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는 중간에 그만둬요. 그래서 끝까지 완강하시고 폭풍 복습하는 방법으로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이게 반복되면 세밀한 것까지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세밀하게 다시 다 봐도 충분하고 그때는 하나하나 보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급선무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풀을 하실 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풀의 중요성 말씀드렸어요.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문제란 반드시 충분한 해설과 모범 답안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랑 내가 미리 풀어보는 문제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 가서 연습 문제 풀듯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벽하게 하지 말고 전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리된 것을 암기해야지 두꺼운 책을 암기 다 절대 못합니다. 그걸 다 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수험 기간이 나는 길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얇은 암기 자료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많은 문풀을 보셔야 되고 이 문풀은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래야 하고 해설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해설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해설 없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강의 들어도 모르는데 해설도 안 보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몰려다니면서 다수에 속해 있음을 결코 위안 삼지 마십시오. 왜냐? 다수는 떨어집니다.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선발되는 그 소수처럼 정확하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선 강사가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몰려다니는 즐거움이 좋으시면 그냥 몰려다니면서 노는 게 좋아요. 합격하는 소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 소수로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궁금하시다면 지선쌤에게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